여러분, 오늘 참 열심히 사셨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 눈치 보며 꾸역꾸역 서류를 만들고 퇴근길엔 치솟는 물가에 한숨 쉬며 마트로 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한 그 모든 노력들, 사실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내뱉는 살려달라는 비명이나 힘들어 죽겠다는 엄살은 진짜 지옥을 구경조차 못 해본 사람들의 배부른 투정일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수조 원을 줘도 사지 못할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비싼 무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20년 동안 이 땅에 하루에만 3,800억 원씩 총 2,300조 원을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돈을 그렇게 쳐부었으면 지상 낙원이 됐어야 맞죠? 빌딩이 올라가고 첨단 공장이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아프간 부모들은 단돈 20만 원에 자기 어린 딸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며 가슴에 훈장을 다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은 왜 자기 자식의 목숨값을 흥정하며 오늘 하루를 구걸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꽂아주는 공짜 수혈이 한 국가의 혈관을 어떻게 괴사시키는지 그 잔혹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발밑에 3조 달러의 보물을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이 기묘한 역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 국가의 자생력과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핏빛 보고서를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흙먼지 날리는 황무지, 총을 든 수염덥수룩한 무장 세력, 혹은 파괴된 불상 같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단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곳은 동아시아의 물산과 유럽의 자본이 격돌하고 융합하던 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심장부였습니다. 사실 말이죠.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이 나라의 한복판을 관통했습니다. 중국발 비단과 인도산 향신료가 로마로 향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했던 물류의 절대적인 길목이었죠. 바다가 없다는 매륙국의 특성은 당시엔 단점이 아니라 사방에 부가 모여드는 중앙 허브의 조건이었습니다. 카불, 헤라트, 칸다하르 같은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전 세계 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던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찬란했던 심장은 멈췄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물리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구 90%는 당장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악성부채의 사슬에 목이 졸려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황금의 길목을 생지옥으로 바꿨을까요? 그 비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47년 전 이 나라의 척추가 처음 부러지기 시작한 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프간을 보면 도저히 믿기 힘들겠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카불의 풍경은 서울이나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서구식 정장과 세련된 패션을 한 시민들이 활보했고 카불 대학교 캠퍼스에는 히잡 대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1963년에 설립된 카불 폴리테크니컬 대학의 실험실에는 소련에서 들여온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엘리트 청년들이 국가의 현대화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비현실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당시 국제정세가 만들어낸 기묘한 원조전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두 마스터, 미국과 소련이 이 전략적 요충지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자본 투입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소련이 댐을 지어주면 미국이 도로를 깔고 미국이 학교를 지으면 소련이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당시 아프간은 전 세계 히피들이 배낭을 메고 몰려드는 히피 트레일의 성지였습니다. 화려한 상업지구와 따뜻한 환대문화. 하지만 그들이 들이마시던 번영의 공기는 사실 강대국들이 주입한 환각제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달러와 루블화는 선물이 아니라 상대의 목을 조르기 위해 놓아둔 치명적인 미끼였죠.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경제 체력인 줄 착각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은 주인이 숟가락을 거두는 순간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1978년 4월 아프간의 운명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사우르 혁명이라 불리는 공산주의 쿠데타입니다. 아프간 인민민주당 PDPA의 군부 세력이 대통령궁을 습격해 다우드 대통령 일가를 몰살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부정하고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수천 년간 이슬람 전통과 부족 중심의 질서로 굴러가던 아프간 사회에 이 급진적인 공산주의는 독약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내전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1979년 12월 소련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 꼭두각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만 명의 정규군을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간 경제 시스템의 숨통을 끊어버린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은 이 상황을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늪에 빠뜨려 주길 완벽한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CIA는 사이클론 작전을 통해 무장 저항군인 무자헤딘에게 스팅어 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의 땅에서 아프간 사람들의 피로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벌어진 겁니다. 10년간 이어진 이 사륙전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농부, 노동자, 상인의 30%가 사라진 겁니다. 국가라는 하드웨어의 전원이 꺼지고 경제를 굴릴 인프라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1989년 소련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대국들에게 이 땅은 오로지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전쟁터로서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재건 비용? 단 1달러도 쓸 이유가 없었죠. 외부의 억압자가 사라지자 이번엔 무자헤딘 군벌들이 권력의 파이를 독식하기 위해 서로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수도 카불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라는 통치 개념 자체가 삭제된 시기였습니다. 이 공포 속에서 1996년 탈레반이 집권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기형적으로 변모한 국가 산업 구조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제조와 농업이 파괴된 진공 상태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은 양귀비 재배였습니다. 무장 군벌들이 유통을 책임지고 확실한 현금을 쥐어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프간은 전 세계 아편 공급의 80%를 독점하는 거대한 마약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이 냉전의 총알바지를 거쳐 마약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카르텔의 앞마당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인류 역사를 바꾼 그날 아침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자마자 미국의 시선은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을 소탕하기 위해서였죠. 미국은 단순히 복수를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실패한 국가를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쇼윈도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 땅을 밟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탈레반은 괴멸했고 미국은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문학적인 달러 폭우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이 전쟁과 재건에 투입한 총 비용은 무려 2조 3천억 달러.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루에 약 3,800억 원씩 20년 내내 아프간의 척박한 땅에 현찰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 압도적인 자본의 힘은 지표상으로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2년 고작 44억 달러 수준이었던 아프간의 GDP는 미군 주둔 20년 만에 200억 달러로 무려 5배 가까이 팽창했습니다. 폐허 위에 현대식 학교가 세워졌고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수도 카불은 밤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는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했죠. 하지만 사실 말이죠. 이 눈부신 성적표 뒤에는 국가 경제를 한 방에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간 GDP의 무려 40%는 오로지 해외에서 무상으로 꽂아주는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중앙정부가 공공지출에 쓰는 예산의 75% 이상을 외국인들이 주는 보조금으로 메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100원을 쓴다면 그중 75원은 남의 돈을 타서 쓰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건 경제 성장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거대한 원조 스테로이드에 중독시킨 꼴이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미군의 최대 요충지였던 바그람 공군기지 일대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 요새 주변으로 아프간 노동자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지 안에서 청소를 하거나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아프간 평균 임금의 몇 배를 벌 수 있었거든요. 기지 주변 마을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환전소, 식당, 잡화점이 즐비한 거대한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수만 명의 생계와 마을 상권 전체가 미군 기지라는 단 하나의 외부 요인에 100% 기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놨지만 정작 아프간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공장이나 자생적인 산업 기반에는 소홀했습니다. 환자에게 매일 수혈을 해주며 혈색이 좋아졌으니 이제 건강하다고 말하는 의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아프간의 경제적 근육은 퇴화했고 외부의 수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공지능 경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잔인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조약실에서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20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탈레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지금인가? 사실 말이죠. 미국의 이 결정 뒤에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경제적 전략적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쏟아부은 2,300조 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 도로 깔아주다 정작 우리 집 앞 도로는 구멍이 났다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적은 중동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급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갔습니다. 아프간이라는 늪에 발이 묶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자원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손절 판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아프간 정부군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 보세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단순히 병력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아프간 군대의 첨단 무기를 유지 보수하던 민간 기술자 수천 명도 함께 짐을 쌌습니다. 미군의 정비 기술 없이는 아프간의 헬기도 장갑차도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공군과 기름이 떨어진 육군. 아프간 정부군은 싸워보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붕괴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월 15일, 카불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탈레반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아프간을 버티게 하던 인공호흡기의 전원 코드가 뽑혔습니다. 미 연준에 예치된 외환 보유고 70억 달러가 동결됐고 GDP의 40%를 차지하던 원조가 셧다운됐습니다. 카불 공항 활주로에서 수송기 바퀴에 매달렸던 그 비극적인 장면. 그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20년간 공들여 쌓은 아프간의 미래가 통째로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율법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구의 절반이라는 노동력을 국가 시스템에서 강제로 삭제해버린 경제적 자해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해집니다. 여성이 교육받지 못하니 새로운 여성의사나 간호사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율법상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는 여성 환자들은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집에서 죽어갑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곧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이어진 파키스탄과의 국경 갈등은 아프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등록 아프간 난민 170만 명을 강제 추강하면서 매일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입만 드러난 꼴이죠. 현재 아프간 국민의 90% 이상이 하루 한 끼를 걱정합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있지만 살 돈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남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막내딸을 팔거나 자신의 신장을 적출해 시장에 내놓습니다. 2026년의 아프간은 자연재해가 만든 비극이 아니라 파탄난 정치가 만들어낸 인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에너지 전환과 AI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총알이 아니라 희귀 광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과 기아의 땀 밑에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3조 달러, 약 4천조 원 규모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말이죠.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은 리튬계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돼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히토류, 구리, 철광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자원무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은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지정학적 게임이 시작됩니다. 서방 국가들이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외면할 때 가장 먼저 카불에 깃발을 꽂은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간 최대 구리 광산인 메사이낙과 아무다리아강의 유전 채굴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탈레반과 밀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와 1대1로의 활용 점정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보물을 캐내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겁니다. 첫째, 인프라의 전멸입니다. 광산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아프간은 사용 전력의 80%를 이웃나라에서 수입했습니다. 돈이 없어 전기료를 못 내면 국가 전체가 암흑에 빠지는 처지죠. 광물을 실어 나를 철도도 배에 실을 항구도 없습니다. 산악지형을 뚫고 물류를 옮기려면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누가 이 위험한 땅에 선뜻 돈을 내놓겠습니까? 둘째, 부정부패와 기술력의 부재입니다. 탈레반은 총은 잘 쏠지 몰라도 첨단 광산 운영 시스템을 돌릴 지식은 없습니다. 20년간 공들여 키운 엔지니어들은 이미 나라를 떠났죠.
결국 중국 기술자들에게 100% 의존해야 하는데 이건 국가 자원을 통째로 넘겨주는 꼴입니다. 셋째, 국제 제재의 늪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한 국제금융망 스위프트는 열리지 않습니다. 광물을 캐서 팔아도 달러를 받을 방법이 없고 장비를 수입할 길도 막막합니다. 결국 3조 달러의 보물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발밑에서 아무런 쓸모없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아프간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자원의 저주입니다. 금고 안에 수천조 원의 금괴를 넣어두고도 열쇠를 부러뜨려버린 채 굶어 죽어가는 거지. 전쟁은 강대국들의 자존심을 긁었을지 몰라도 그 무덤에 진짜 파묻힌 건 아프간 사람들이 누렸어야 할 번영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아프간의 이야기가 그저 먼 나라의 불쌍한 뉴스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번영이 외부의 수혈에만 의존할 때 그 끝은 얼마나 처참한가? 아프간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스스로 피를 만드는 자생적 경제 구조가 없는 번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견고한 시스템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결의 눈이 뼈대부터 발라드린 이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프간의 자원전쟁이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어떤 파장을 줄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추적해 다시 대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